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김포가 조정적으로 해제가 안 된 이유가 아마 5 호선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빠지지 않았냐. 왜 그 당시 왜 파주라든가 옥정 같은 경우에도 인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었는데 김포는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5 호선이 연결된다는 그 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죠. 그래서 5 호선 연장이 김포 쪽으로 되는 게 거의 인제 확정되다시피 했습니다. 그래서 고 부분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데 김포 한강 신도시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요 계획은 사실은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. 이제 사실 뭐 사실 요거는 3기 신도시 지정할 때 얘기는 좀 있었는데 그때 좀 약간 이제 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무산이 됐던 부분이죠. 그래서 요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어 3기 그 김포 한강 신도시를 더 컴팩트 시티로 김포 한강 신도시 2를 개발하겠다. 이제 이렇게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요거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해 드리려고 해요. 자, 우선 5 호선이 연결되는 건 호재일까요, 악재일까요? 당연히 호재죠. 5 호선이 연결되면 그동안 교통난이 체증이 많이 심했었는데 김포 도시철도 사실 둔양 갖고는 사실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5 호선 연결되면 아무래도 뭐 여의도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뭐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중간에 환승하면 또 강남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. 그리고 요거를 개발을 하면 좋은데 요거를 지금 이제 신도시까지 같이 발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인제 2030 년을 인제 완공을 목표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.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하철 개통 시기와 그다음에 신도시 이 개발 계획을 같이 인제 동시에 인제 추진하겠다 이 얘기예요. 그래서 사실 김포 한강 신도시는 약간 그 개벽다귀 같은 모양으로 약간 요게 인제 운양동하고 마산동 넘어가는 그 사이가 약간 이렇게 좀 길쭉해서 약간 개벽다귀 같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었잖아요. 근데 그 윗부분을 인제 채워서 신도시 컴팩트 도시로 인제 조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요 관건은 여기에 인제 주택만 들어올 건 게 아니라 좀 기업들이나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좀 인구 유입이 좀 가능한 것들을 좀 같이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그냥 주거 단지로만 하게 되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약간 주거 단지로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마곡지구처럼 약간의 좀 약간 판교처럼 이런 산업 단지라든가 이제 기업들도 좀 유치가 되면은 쪼금 더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더 한 그 '신도시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.'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고런 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 거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러면 여기가 인제 신규로 이쪽에 그 조성되는 곳은 분양가가 과거에 김판관 신도시 분양가가 25 평 2억 34평 3억 굉장히 저렴했었어요.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때 인제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으신 거거든요. 워낙 분양가 저렴했기 때문에. 근데 그 금액대로 다시 분양을 하진 않고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한 3-4억 대 혹은 4억 대 5억 대에도 그러니까 34 평이 뭐 4억 대에서 5억 대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입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인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촉각을 좀 곤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단도 사실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, 검단 쪽도. 근데 인제 그게 인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가격이 좀 오를 만하다 싶었는데 검단 쪽도 그렇고 오를 만하다 싶었는데 또 인제 김포 쪽에 또 입주 물량이 인제 많아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 가격은 좀 정체될 수가 있어요. 아무리 교통 여건이 올라가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. 하지만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맞습니다. 장기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뭐 판교 신도시를 보시든지 미래 신도시를 보시든지 하남 미사지구를 보시든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가격이 오르거든요.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계속 인제 공급이 되고 입주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좀 지지부진할 걸로 보여져요. 하지만 이게 지하철도 개통이 되고 또 GTX-D도 개선이 되고 또 그 컴팩트 도시 안에 어떤 거를 담을까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또 가격이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가격이 좀 이렇게
좀 올리려고 하는 거를 이제 공급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오르는 게 좀 더딜 수 있다. 좀 뭐 고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맞다. 호재는 맞고 기존의 김포 한강 신도시보다 더 넓게 택지가 조성이 돼서 오히려 더 살기에는 쾌적해지고 그런 이제 장점들은 또 거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기면 또 가까운데 또 이런 어 좋은 입지에 또 인제 좋은 데가 생기니까 쇼핑몰 같은 게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훨씬 더 또 기업도 또 유치가 되면 지출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점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인제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인제 투자자지 않습니까? 투자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또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.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입주 물량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5 호선이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라. 예 그게 핵심입니다. 오늘 키워드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중요한 내용이니까. 뭐라고요? 뭐냐면 입주 물량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덜 받으면서 5 호선이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가 있을까? 예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런 단지를 찾아서 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 근데 그런 단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가격이 이미 많이 그런 게 반영이 돼 있어서 가격이 높아요. 그러면 이런 거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보다는 그런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에도 추후에 오를 수 있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. 왜냐하면 지하철이 연결이 되면 기존의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지만 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으면은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이제 포인트를 잡고 하실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. 그런 아파트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뭐 어디가 될 것인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 저는 답을 알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, 여러분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을 한번 뭐 댓글에 올려 주셔도 되고요.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돈을 벌려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, 생각을. 왜 어떻게 될까?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면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? 예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금리가 금리가 어느 정도 최근에 그 미국 CPI 지수가 어땠죠?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어제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지금 나스닥이 뭐 7% 이상 상승했고 우리나라 주식도 오늘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죠. 금리가 어 정점은 금리 인상의 폭이 정점은 좀 지난 것 같거나 거의 정점에 다달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좀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좀 다시 좀 이제 둔화가 되고 또 환율도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죠. 예. 영상에서도 제가 환율 관련해서도 환율 외화 예금 가입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, 분명히. 예. 외화 예금 가입하면은 "안 된다. 큰일 난다." 그렇게 했는데 지금 환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인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번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으실까 인제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. 네.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.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